연휴를 앞두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안고 갈까, 정리하고 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연휴를 앞둔 시장은 좀 내림세가 많이 나타났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설이나 추석 연휴 5거래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코스피 수익률이 각각 마이너스 0.7%와 마이너스 3.03%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연휴는 그동안에 쉬었었던 5일 정도의 연휴보다 훨씬 더 길어지게 되는 셈인데요. 시장을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번 연휴는 그 전에 있었던 연휴하고는 전혀 다르죠. 사상 최대 초장기 연휴입니다. 열흘 동안의 연휴를 맞이해서 사실은 시장 참가자, 일반 개인들뿐만이 아니고요. 현재 기관들도 초미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해서 각계 증권사들은 이 연휴를 맞이해서 그동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 등을 사례를 통해서 각종 레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증권 레포트를 참고를 했는데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작년까지입니다. 14년간의 사례를 비교를 해봤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연휴, 3일 이상의 연휴를 뜻합니다. 3일 이상의 연휴를 앞둔 상태에서 연휴 전에는 전체적으로 코스닥, 코스피 다 마찬가지입니다. 약세를 보였다가 연휴 후에 강세로 돌아서는, 그 전에 빠졌던 것을 메꾸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반복됐다는 거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경향이 있더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연휴를 앞둔 상태에서 오늘은 코스닥이 1% 넘게 반등을 했습니다만 최근까지도 코스닥은 안 좋았습니다. 그런 모습과 상당히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더욱더 연휴 이후의 상황에 대한 윤곽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의 통계에 의하면 연휴 전 평균적으로 5일간 코스피 지수는 큰 폭으로 밀리지는 않았네요. 평균적입니다. 0.03% 정도로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코스닥은 비교적 많이 밀렸습니다. 0.53% 정도. 사실 이 정도는 큰 폭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상대적으로 좀 큰 폭이었고요. 그만큼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연휴라든가 어떤 특수한 상황 내지 어떤 재료, 분위기 이런 것에 대한 가변성,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면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겠고요. 그리고 연휴 후에는 향후 5일간 코스피 지수는 0.86%,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연휴 이후에 비교적 큰 폭으로 한 주 올라갔다는 것이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 0.81% 정도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은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2003년에서 2007년, 최근 2016년까지 현재 특정 기간 2007년과 2008년도를 제외하고는 다 강세장이었었죠. 그래서 강세장 흐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측면도 좀 있다는 것을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평균적으로 있었던 그 연휴 기간과 달리 이번 연휴는 상당히 깁니다. 3, 4일 정도가 아니죠. 무려 열흘간이나 지속된다. 이런 초장기 연휴 기간과 직접적인 비교는 사실은 조금 감안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점적으로 매우 우리 시장이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거기에 너무 의존해서 판단하는 것은 좀 피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5대 변수가 있죠. 매우 중대한 변수입니다. 일단 북한 리스크인데요. 사상 유례없는 북한 리스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가 현재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장기화되고 있고요. 또 순간순간마다 매우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곤 합니다. 그런 모습은 그 전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미국이 계속 양적 완화 정책 또는 현재 저금리 정책을 추진하다가 재작년부터 금리를 인상했고 또 10월 달부터는 사상 첫 미 연준 보유 자산을 축소합니다. 사상 첫 현재 정책이거든요.
그런 흐름, 그런 변화가 생긴다면 그와 관련된 시장의 반응이 또 달라질 수 있는 일말에 약간의 변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이해서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주변국으로 하여금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미 FTA 재협상도 같은 관점에서 현재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 통상 마찰과 관련된 잡음 내지 그와 관련된 디메리트 이런 것 등이 있고요. 또 중국과 관련된 사드 보복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죠. 그런 모습. 이건 세 번째 문제고요. 네 번째는 지금 현재 현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약간의 불신 내지 불확실성입니다. 적어도 현 정부의 정책 내용 또는 방향을 보게 되면 그렇게 시장 친화적이지는 않죠.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시장 친화적 측면이 좀 있고요. 규제가 좀 강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다소 일부 특히 대형주에 대해서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점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번 연휴가 끝나는 즉시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한다는 것이 연휴가 긴 만큼 그 실적 시즌, 그 실적과 관련된 주가가 반영되는 그 기간이 좀 짧아집니다. 그에 따른 상당한 변동성이 있다 하는 건데요. 앞에서 5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번부터 3번, 현재 북한 리스크, 미국 연준 자산 축소, 현재 통상 맞자 사드 이런 3가지 문제는 우리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시장 전체적인 악재입니다. 시스템 리스크죠. 그래서 이것은 분산을 통해서 위험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전체 보유자산의 비중 조절을 하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2개는 좀 현재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조절을 통해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된다는 것이죠. 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 일반 투자, 개인 투자자, 거기 현재 펀드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뒤에서 얘기했던 현재 좀 정부 정책 문제라든가 또 그와 연관돼서 포트폴리오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한 가지 그와 관련돼서 특히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죠. 모든 주가는 실적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랬을 때 3분기 실적이 과연 어느 섹터가 유망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갖고 현재 이번 연휴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고요. 연휴 전에 또 전략도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보편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현재 인정하고 있는 그런 섹터는 많지 않습니다. IT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특히 반도체, 코스닥까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반도체, 장비, 또 부품 및 소재도 해당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스마트폰 부품도 거기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또 전기차와 관련된 그런 업체들도 거기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에너지라면 정제 쪽을 현재 뜻합니다. 정제 쪽, 석유화학 부분, 그리고 금융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은행 쪽이 현재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쪽인데 전반적으로 다 좋아진다기보다는 코스피의 우량 제약사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차별화, 종목별로, 업체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코스닥 바이오 쪽도 셀트롤 중심으로 해서 메디톡스, 휴질 같은 공인된 실적 우량주들이죠. 그들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라는 건데 전반적인 실적 호전이 아닌 매우 차별적인 실적 호전이 나올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제약 바이오 할 때는 종목 선별화가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